정부나 아니면 민간의 참여 이런 거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점을 둘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수십 년이라는 숫자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마나카 스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업로드된 거는 6주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년도에는 전혀 우리 예측 못했던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주년 예측은 지금 있는 사람들 업적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 전성주 교수가 저기 한번 스타일을 했지만 뭐 노벨상 받기 전에 받은 상들이 있거든요. 우수상이니 뭐 이런 상들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받을 거다 예측이 되는데 예측되는 사람은 솔직하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야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노벨상 받을 뻔한 그 김필립이라고 콜롬비아 대학교인데 그 1년 전만 해도 전혀 우리 예측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벨상 중에 이렇게 정말 업적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언젠가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수상 받고 어쩌고 가는 사람도 물론 있는 거면 그렇지 않고 갑자기 굉장히 예측하지, 과학이라는 게 예측하지 않는 업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는데 한국이 이 12건의 그 논문을 낸다는 얘기는 연구를 한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변이 넓어지니까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항상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30년이라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거기에 큰 그 가정이 뭐냐면 지금처럼 따라하는 연구만 하면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소용이 없는데 정말 자기가 혼자 남이 안 하는 거를 그냥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저변이 넓으니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체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걸 근데 도움적인 분야를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게 왜냐하면 심사하는 사람들은 남이 안 하는 걸 저걸 뭐 참모해서 저게 될까 뭐 이런 문제 안 주죠.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그 사람은 뭐가 처음에는 뭐 본인도 될까 하다가 정말 중요한 토픽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한국 교수 서울대학에서 막 욕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서울대학 총장이 공학한림문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렇게 중요한 토픽을 잡았는가. 위조하는 거는 물론 잘못됐지. 그럼 너는 좀 한국석이 잘 나갈 때는 막 써먹더니 이제 조금 나니까 막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토픽을 정말 잘 잡고 그거를 우리가 잘 잡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싹시 보이면 집중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퍼집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연구 아주 오리지널티 높은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약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 또 하나는 이제 왜냐하면 비서관도 해가지고 그냥 조금 법적 관리를 하니까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새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도 많고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진 연구자들이 지금 사실은 잘 지원을 못 받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박사 받고 10년 안에 그 사이 나오는 이 아이디어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사 받고 나서 10년 동안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느냐는 게 큰 일이죠. 뭐 저기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잘해가지고 한국에 서울대 대학에 들어오면 10년 그 뭐 이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좋은 대학 같은 거 100만 원 주고 네가 알아서 장부다 사고 빨리 해봐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덜렁 방 하나 주고 방 내에 주면 다행이고 어떻게 방도 안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셋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황금 같은 시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강자대는 그게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벌써 어느 문제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친구가 그걸 본다고 시설을 다 했죠. 그 멘토지 아주 오래상 받은 사람이 앉아서 다음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파보자. 그러니까 쉽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느 문제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설도 안 되고 스포츠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언젠가는 받겠지만 이렇게 참 저는 그 그냥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멘탈리티나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를 보면 그러니까 뭐에 한 가지에 미쳐서 저는 하는 건데 사실
사회는 그 사람이 거기에 미쳐서 그냥 계속 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자기가 방학도 반납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그냥 완전히 어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더 우수한 과학자일수록 굉장히 펀더멘탈한 것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딴 생각이 안 나게 해야 돼요. 계속 미쳐서 하게 하려면 먹고 사는 걱정 없어야 되고 연구비 따로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강자대가 됐던 어떤 시스템이 됐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사실 그 소수에 미친 사람들한테 계속 미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드냐. 근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젊은 사람 중에서는 의지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현실이 자꾸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딴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질문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벨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 그거 하면 뭐 사실 뭐 무슨 산업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그 at any cost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특히 제가 있는 그런 바이오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퀘스천 치고 실제로 그 의학이나 이런 그런 분야에 응용이 아니면 뭐 농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실제로 굉장히 응용이 잘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정말 응용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여기 썼지만 investment into the basic sciences is the best invest라는 거는 그건 역사마다 지금까지 그 과학 기술 히스토리가 다 들어갔다가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사실 정책 기관자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삼성에서 그 미래기술 육성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했고 실제로 거기가 두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두 가지인데 뭐 하나는 이제 뭐 특허 내고 뭐 이런 트랙도 있지만 그냥 하나는 프로포저를 내서 자기 하고 싶은 연구 5년 동안 뭐 심하게 리뷰도 안 하고 그냥 쭉 하는 거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업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서 좋은 상 받는 사람 나오고 정부가 이렇게 큰 사업단 주고 한 데서 안 나올까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몇 개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기업연구소 출신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꽤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기보다 그 HMI라고 해서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션이라는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리서치 펀드가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연구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비는 국가 연구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쓰고 그렇겠죠. 실제로 그 무슨 인건비나 이 책정 기준도 높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교수들이 그걸 따서 좀 노벨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제일 비교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닮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노벨 수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공부하면 노벨상을 못한다. 하다 보니까 탔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노력을 러비도 하고 굉장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가면 과학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할리문이 부탁해가지고 하나 나갔어요. 여기 교육하고 있는 국장이 하나 좀 나가 있는데 일본은 그 스톡홀름 과학관에만 5명의 교수가 나와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소장이 교수고 나머지 다 행정직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4명 직원이 그 뭐합니까? 참 자기 그 연구 성적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소개하고 초청하고 보내고 이런 작업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학자를 갖다 세계에 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계 학회가 하와이에서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최 비용 반 빼줄게. 그 대신 우리 학자 두 사람을 갖다 거기에 키노트 스피커로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딱 이건 뭐 싹시 보인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딱 피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국가가 가려고 치문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보면 얼마나 일본이 노벨상 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닥도 하나 외국 애들 중에서 스웨덴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갖다 놓고 또 자기 방에 애들 서예대를 벌써 딱 보냅니다. 그럼 그 심사위원하고 자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은 노벨상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내시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리문이 세대라고 공부를 그래서 할리문은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거 하려고 우리 뭐저 유박사님이나 오박사님 돈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복잡도 많이 했어요. 복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제대로 하라는 것 언론에서 좀 강조해줘야 돼요. 야단도 좀 치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뭐 나왔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 기업에서 돈 준 거 가지고 노벨상 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는 돈 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게 따른 걸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초과학은 우리 오 원장께서 하던 그런 기초과학 연구원이라든가 대학 연구소에서 정말 아까 그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기초과학이 좋아서 어디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미국하고 계속 그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국제적으로 띄워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 제가 볼 때 노벨상은 하다 보면 타는 거지 하는 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가 노벨상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그 뭐 한림원에서 노벨상 타겠다고 국가에서 한 20억씩 일을 얻어가지고 뛰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무슨 짓 하고 다니느냐. 괜히 헛소리 하지 마라. 못 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뭐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절망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아주 탁월한 젊은이들이 있고 해외에도 우리 국적을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피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해주면은 뭐 우연히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개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빠른 시일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누가 이런 노벨상을 할 수 있는 업적인지 그런 데 대한 판단을 우리가 지금 상당히 하기가 왜냐면 우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토픽이 예를 한림원에서 그걸 한답시고 확실히 몇몇 그 교수님들 모시고 검토해가지고 국내외에서 기초과학 왜냐면 124명을 갖다 선도학자로 선발해서 이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모셔가지고 국내에서 생각도 하고 또 뭐 외국하고 연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뽑았냐 이게 뭐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한 140명 뽑다 보니까요 국내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 굉장히 그 장래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안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가 뭐 기시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지원해주고 한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분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장 이사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이제 기초 학문에 대해서 이제 기피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도 간단히 답하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좀 역사적으로 제가 그거를 간혹 박정희의 저주라고 하는 얘기로도 해요. 왜냐면 원로 선생님들은 항상 보니까 박근혜 시절에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막 이 학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지원을 했을까? 난 그거는 일본하고도 비슷해요. 일본도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기초과학자는 원래 국가적으로 뭔가 활용을 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학자들을 베리는 게 관료들하고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 보니까 뭐 사람들을 좀 띄워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잘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막 언론에서 띄워줘가지고 그러면 관리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 잘하나? 해가지고 또 그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좀 줘야 된다. 제가 그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은 좀 이거는 좀 캥기는 그걸로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황우석 이 양반을 상을 줄 때 그 양반 상 여러 개 받았어요.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내가 정말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사실 좀 상당히 주니어였어요. 다 그 원로 선생님들이 있고 저는 주니어였는데 심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심사를 하냐면 업적을 낸 게 뭐냐면 쫙 그 신문에 난 기사들을 쫙 모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보다는 이 양반 그러니까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좀 그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 이 전문가인지 이런 거를 좀 전 사실 잘 몰랐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그리고 딱 그 업적도 사이언스에 그때 논문 나온 거 그거 하나를 딱 그러니까 그 갖다 놓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이렇게 상을 갖다 심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다 기자들이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냐 했는데 결국은 다른 그 원로 선생님들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상을 줬어요. 근데 나도 뭐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얘 제일 쫄다고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래요. 제가 그 사실은 과학사도 쭉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전통적으로.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기초과학을 한다거나 과학을 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특이하거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으면 완전히 저 친구는 성격이 안 좋아서 이거 안 돼. 이렇게. 근데 기초과학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대중한테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은 기초과학자가 중에 그러니까 정말 저 뭉청이들이 도대체 내 일을 어떻게 알고 칭찬을 해주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그만 이 학문 분야에 있는 정말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그때 좋아하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멍청이가 뭘 안다고 나를 칭찬을 해.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보면 완전히 매장을 당하니까 이게 신문기자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관리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로 자꾸만 뜨면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공부해야 될 사람이 자기 연구비가 모자란다 이런 불평만 하고 제가 정말 그거 한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잘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랬더니 왜 잘하느냐면 저 사람 사이언스의 논문을 몇 편 냈어. 그러지 그 사람이 뭘 했느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 기초과학 그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응용과학 쪽은 결국은 뭔가 낸 다음에 그걸 돈을 벌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그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이외의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느 정도. 그쪽도 물론 어렵지만. 근데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수한 연구니 좋은 연구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관리들이나 신문기자가 사이언스에 내고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좀 당연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동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런 이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은 다 아시고 해결 방법도 항상 제시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저는 항상 그게 좀 그거 한데, 이런 분위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학계의 분위기를 사실은 관리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 분위기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좀 너무나 심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5년 전, 20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전공학이 한참 뜰 때 제가 이제 기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아주 시니컬하게 그랬죠. 그럼 어디 신문에 퍼블리시했어? 그러니까 저널에 퍼블리시라는 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잠시였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언론에 나고 안 나고가 뭘 심사하거나 뭐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언론에 딱 나면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논문에 했냐 이걸 찾아보지 이 사람이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하는 그거는 더 이상 아닌데 한때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때 물론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있지만 요새도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심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IBS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옛날에 제가 창의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그런 거. 근데 창의 사업은 결국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어떨 때는 생물, 화학, 물리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가 어떻게 이걸 뽑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갈 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화학만 하는데 가서 물리나 생물을 어떻게 심사를 할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팩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르니까. 근데 저쪽에서 이 사람은 사이언스에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후에는 별로 안 속는데 다들 헷갈려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사이언스 그러니까 기초과학에서는 무슨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뭘 하고 무슨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이상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피어의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피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피어라는 동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초과학 연구인의 청이 워낙 얕으니까 자기가 하는 연구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남이 자기한테 뭐라 하든 그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참 큰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죠. 당장 급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수출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응용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힘을 밀었지 기초는 안 밀었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처럼 하시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리켄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돈만 주고 전혀 간질 안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그 연구원들은 군대도 안 데리고 갔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비싼 걸 가지고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 중에서도 너는 연구해.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것이 결국은 일본의 노벨상의 기초를 닦았다고 다들 일본 사람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IBS에서 정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좀 확대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기초 학문에 재미있어서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말 연구하다가 밥도 잊어먹고 잠자는 거 잊어먹고 매달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이 우리 아직 큰 풍도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뭔가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연구비 하려면 연구비 따야 되니까 어디 가서 또 매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기초과학에 하는 사람들 인구도 줄이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원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무슨 통계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구비 전체 투자한 것을 갖다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기초연구, 응용연구, 뭐 개발연구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분포가 어떻게 변했나 추세를 봤는데 놀랍게도 기초연구가 굉장히 이렇게 지난 10년간 늘었어요. 제 숫자가 있는데 18%, 34% 늘었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제는 무슨 개발 연구나 응용 연구는 줄었거나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이게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제가 그 통계가 없는 건 기초 과학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연구는 늘었는데 여기 이제 우려하는 점이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R&D 효율화라는 건 어느 나라나 지금 뭐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뭐를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가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도 많고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창조 경제 얘기 나오고 뭔가 실용화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던 거를 약간 또 이제는 이걸 좀 틀어서 뭔가 또 빨리 성과 내는 걸로 가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초에 그래도 어떤 이 초석을 쌓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건데 이거 무너뜨리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기초 연구이면서도 응용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게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 쓴 그 학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얘기했는데 이 모든 연구를 기초하고 이제는 응용 그 한 축으로 보고 또 다른 한 축은 이제는 그 아주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인 이제는 그 어떤 기여도로 이제는 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여도고 다른 한 축은 얼마나 그냥 펀더멘털한 퀘스천을 했나 이런 축으로 봤을 때 4분면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아주 기초고 그다음에 뭐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공헌이 없는 거는 보아 쿼드런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쿼드런트고 그다음에 다른 한 면은 굉장히 그 기초적인 펀더멘탈하지 않고 굉장히 응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여한 건 또 에디슨 쿼드런트라고 하는데 그 기초면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와 같이 높은 응용을 하는 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 미생물에 대한 아주 기초 연구를 했지만 결국 백신도 개발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스테르 쿼드런트로 좀 하면은 이 과학자들도 이제 고민이 별로 없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정부에서도 R&D를 많이 줄 것이고 본인도 이 펀더멘털한 퀘스천을 아주 중요한 기초 연구를 하니까 그 본인의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파스테르 쿼드런트로 이제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실제로 이제 기업도 굉장히 R&D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R&D를 추구해서 사실 좀 놀라운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술도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R&D 시스템도 우리는 이 30-40년 된 걸 갖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제 예전 그 빅파르마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가 R&D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R&D 쓰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임상시험 같은 데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는 퍼블릭에서 다 가져가고 대학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서 하거든요. 그럼 대학에 그냥 연구비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네 스태프들을 다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변하고요. 미국도 이제 NIH 자체 내에서도 그런 예전엔 기업 연구했던 것도 막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뭔가 좀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계속 똑같은 해결책 나오고 하는데 정말 심각히 이런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노벨상 받는 거하고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하고 이게 이해 상반관계가 반드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때가 그러니까 고민해 볼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히 정부에서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창조 사회로 가는 거죠. 노벨상 누구 한 사람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창조 사회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남을 따라가는 걸 아무리 우리끼리 창조를 주장을 해야 창조를 하는 동력도 없고 지금 분위기가 안 돼 있어서 자본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노벨상이라는 그런 상을 하나 받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노벨상이고, 기업 그것도 뭐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대우가 다르답니다. 노벨상이 하나 나온 나라하고 안 나온 나라하고는 클래스가 달라서 로열티 계약할 때도 그 노벨상 없는 나라는 로열티를 좀 많이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산업적으로도 나는 저기 그 독일 자회사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뭐 공학하는 사람이니까 뭐 노벨상 별로 돌리는데 말을 고생해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독도 가지고 좀 그거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발달해 그런 만약에 노벨 과학상을 한 명 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겁니다. 다 좋은 애들 것처럼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뭐 IMF 어려울 때 박세리가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보험 쳐가지고 따니까 얼마나 국민이 용기가 올라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 노벨 과학상을 하나 타면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1등 국가겠구나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가더라도 우리 과학자들이 상당히 그 어깨를 펴고 외국에서 그대로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뭐 신뢰성이 높아져가지고 당연히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이런 면에서 실제로 뭐 노벨상이 얼마 수익을 하셨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노벨상 하나 타면은 파급폭기가 정말 엄청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전문가에 이루어지고 집행 과정도 비전문가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관이나 그 위에 있는 그 실무자들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행정캐리로 자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제대로 원하는 것처럼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볼 때 적어도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학 행정관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관련 부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배치하는 이런 정도의 그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예산 항상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집행한 결과도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사무관이 다 한다고.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를 그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갖다 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자꾸 크레임을 걸고 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체육계 금메달하고 또 이 사이언스에서의 그 이 노벨상을 좀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됐어요. 올림픽 뭐 메달 수가. 근데 이 사실은 노벨상 몇 개를 몇 사람을 배출을 했느냐 하는 거는 올림픽만큼 그렇게 그 많은 나라가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노벨상을 배출한 나라가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진국이면서 그 노벨상을 받은 데는 제가 보기에 아시아에서 뭐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뭐 이집트 뭐 이런 그 몇 나라인데 사실 거기는 물론 노벨상 받으면은 그 열광을 했겠지만 그렇게 아마 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벨상은 어떤 의미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오더라도 사실은 노벨상을 받는 거는 국가의 영예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그 개인이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그거에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노벨상을 제가 2년 전인가 이 리포트 같은 거를 정책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 후에 노벨상이 일본의 야마나카 그 양반이 받는 바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왜 안 나오느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 그 뭐 언론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잠시 법석을 떨죠.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거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마지막 결과에서도 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올림픽의 금메달은 그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이긴 사람한테 주는데 노벨상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축구에 그러니까 그 1등 하는 사람이 노벨상 같은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구 비슷한 여러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축구의 기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축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그거의 원조였던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의 뭐 토탈사카, 이거는 토탈사카 그때 그 74년도에 네덜란드 팀이 우승을 못했어요. 결승에 가서 졌지만 당연히 노벨상을 주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그런 거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에 체육계에 노벨상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받을 만한 게 있어요. 난 저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뭐냐면 그 쇼트랙에 그게 한 10몇 년 전인가 김동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스케이트 밀어넣기, 그거는 노벨상감이에요. 왜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요새도 보면 모든 그러니까 스케이트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그 상황이냐면 축구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에서 우리나라 그 보면은 16강이나 8강 가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기 있는데 몰려요. 그러니까 생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몰려가지고 한 16강 정도 갈 사람을 막 그 선정을 해놓고 신문 같은 데서 우승을 할 거라고 이러면 좀 웃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쇼트랙이나 양궁 같은 거 그런데 인기가 없지만은 그런 그거를 키우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양궁이나 쇼트랙은 축구보다 아마 예산을 훨씬 적게 해가지고도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몇 분이 얘기를 할 때 선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 지원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 축구에 집중 지원을 하는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종목 여러 개를 골고루 그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인기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면 저는 그게 금메달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국가의 그것보다는 그 개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얘기하면 스포츠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국가의 그 이러한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인류의 문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그러면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여행이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좋은 의견에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만든 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각오도 생기는 자리였습니다.